당신은 누군가에게 속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한없이 친절하고 이해심 많아 보이지만 돌아서면 왠지 모를 싸늘함과 함께 불편함이 느껴지는 사람. 우리는 오늘 착해 보이지만 실은 교활한 독사와 같은 사람. 그 10가지 특징에 대해 깊이 탐구하고 분석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삶에 은밀하게 침투하여 소중한 에너지와 감정을 고갈시키는 존재들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는 진정으로 선량하고 마음 따뜻하며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이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가면 뒤에 자신만의 어두운 의도를 숨기고 있는 이들도 우리의 살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잘 짜여진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연극의 배우처럼 완벽한 선의의 가면을 쓰고 우리 곁을 맴돌며 우리를 기만하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그들의 노련한 연기에 속아 넘어가 불필요한 시간과 소중한 감정, 심지어는 우리가 아끼는 관계라는 이름의 자원까지도 무심코 낭비하곤 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때로는 깊은 상처로 남아 우리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얼룩을 남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때로는 기만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소중한 내면과 정신 건강을 굳건히 지키기 위한 지혜를 얻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영상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들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능력은 우리의 삶을 더욱 단단하고 평온하며 지혜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고대 중국의 위대한 사상가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표선내교, 즉 겉은 선해 보이지만 속은 교활한 사람들의 본질을 심도 있게 파헤쳐보는 귀중한 시간을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겉과 속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서 너무나도 친절하고 배려심이 깊으며 마치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따뜻한 미소와 함께 다정하게 대하며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손을 내미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들의 언행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는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냉정하고 계산적인 마음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 앞에서 극진한 친절과 감동적인 배려를 베풀며 당신의 마음을 얻으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당신이 없는 자리에서는 당신의 약점이나 실수를 은근히 흘리거나 심지어 노골적인 험담을 서슴지 않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친절은 결코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교하게 고안된 도구이자 전략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행동과 태도의 일관성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진정으로 착하고 선량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떤 상대방을 대하든 관계없이 변함없이 친절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합니다. 그들의 인격은 마치 사계절의 변화에도 굳건히 서 있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같아서 외부의 환경에 쉽게 흔들리거나 변질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착한 척하는 사람들은 이와는 대조적으로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떤 식으로든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겸손하고 다정하며 심지어는 헌신적인 모습까지도 연출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거나 심지어는 자신의 이익에 방해가 된다고 여겨지는 사람 앞에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차갑고 무관심하며 때로는 경멸에 가까운 태도를 서슴없이 보입니다. 그들의 친절은 마치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처럼 예측 불가능하며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시적인 전략적 행동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들의 일관성 없는 태도를 통해 우리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가면은 상황에 따라 손쉽게 바뀌며 진정한 자아는 늘 숨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그들의 모든 행동이 극도로 계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타인에게 호의를 베풀 때 순수한 이타심이나 연민의 마음보다는 항상 어떤 형태의 보상이나 물질적 혹은 비물질적 이익을 기대합니다. 당신에게 도움을 주었다면 그것은 언젠가 당신에게서 더 크고 귀한 것을 받아내기 위한 치밀하게 계획된 투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베푼 사소한 호의조차 결코 잊지 않으며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도 당신이 그 빚을 어떤 식으로든 갚기를 은근히 때로는 노골적으로 바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도움은 때로는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 조종하거나 자신의 의도대로 상황을 통제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교묘하게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친절은 일종의 고금리 대출과 같아서 결국 당신은 그들에게 표면적인 이익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음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그들은 결코 믿지는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과도할 정도로 예의를 갖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나치게 공손하고 친절하며 언뜻 보면 완벽하게 예의 바른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과 말투에서는 어딘가 모를 부자연스러움과 함께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어색함이 배어나옵니다. 이러한 과도한 예의는 깊은 인간관계를 진정으로 맺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타인과의 적절한 거리를 인위적으로 유지하며 자신의 사회적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교묘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급진한 예의를 갖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신과 진심으로 소통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자원을 얻거나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갈 뿐입니다. 그들의 예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중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사회적 장치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자기 합리화에 대한 탁월한 능력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나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들은 항상 교묘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은 회피하고 타인이나 환경의 탓으로 돌리려 합니다. 그들은 늘 자신이 옳다고 굳게 믿고 있으며 다른 사람의 건설적인 의견이나 따끔한 비판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관점을 정당화하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거나 교활하게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결함이나 약점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성찰하려 하지 않고 끊임없이 외부의 모든 것을 탓하며 자신의 완벽해 보이는 가면을 필사적으로 유지하려 합니다. 이러한 자기 합리화는 그들의 비뚤어진 자아를 보호하는 방어기제이자 타인을 조종하는 도구로 활용됩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비난을 극도로 회피하려는 성향입니다. 이들은 타인에게 조금이라도 나쁜 사람으로 비치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을 끔찍이도 싫어합니다. 이러한 강박적인 욕구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합니다. 갈등이 발생하거나 비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굽히거나 심지어는 완전히 숨기기도 합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평화를 지극히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미지에 조금이라도 손상을 입힐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비난이나 직접적인 대립을 피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건강하고 진솔한 관계 형성을 근본적으로 방해하며 솔직하고 심도 있는 소통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언제나 착한 사람이라는 이상적인 프레임 안에 머물기 위해 진실을 왜곡하거나 외면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진실이 아니라 타인에게 비치는 자신의 이미지이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특징은 칭찬에 대한 병적이고 과도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 착한 행동을 합니다. 그들의 친절이나 선행은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인정을 얻기 위한 일종의 거래이자 투자입니다.
자신이 베푼 호의에 대한 적절한 칭찬이나 감사가 없으면 쉽게 실망하고 심지어는 서운함을 넘어 노골적인 불평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반대로 비판에 대해서는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사소한 지적에도 크게 상처받거나 심지어는 과도하게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그들이 공들여 쌓아 올린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이 벗겨질까 두려워하는 심리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의 만족보다는 타인의 시선과 평가를 끊임없이 의식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들에게 칭찬은 생존의 필수 조건과 같습니다. 8번째 특징은 가면을 쓰고 생활하느라 엄청난 정서적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일관되게 유지하며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은 상상 이상의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이들은 마치 평생을 연극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배우처럼 단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끊임없이 완벽하게 연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정서적 노동과 자기 억압은 그들을 쉽게 지치게 만들고 내면의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가중시킵니다. 그래서 때때로 아무도 없는 자신만의 공간에서는 극심한 피로감이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정한 분노와 좌절감을 폭발적으로 표출하기도 합니다. 가면을 쓰고 사는 삶은 그들에게 큰 부담이자 고통스러운 짐이지만, 그들은 스스로 가면을 벗을 용기가 없거나 혹은 가면을 벗고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내면은 끝없이 자신을 소진시키는 고통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기만하는 동시에 타인마저 기만하는 악순환 속에 갇혀 있습니다. 9번째 특징은 교묘한 수동 공격성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직접적으로 타인을 비판하거나 자신의 불만을 표출하여 대립하는 것을 극도로 피합니다. 대신 더욱 은밀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자신의 불만을 표출하거나 상대방의 자존감을 서서히 깎아내립니다. 예를 들어, 겉으로는 칭찬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비꼬거나 조롱하는 듯한 말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혹은 타인의 사소한 실수나 약점을 끄집어내어 마치 걱정하는 척하며 지적하고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동 공격적인 태도는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우월감을 과시하거나 상대방을 은밀히 통제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종종 이러한 공격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며 결국 자신의 잘못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정신적으로 상대방을 교묘하게 지배하려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10번째 특징은 피해자 코스프레에 능숙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들은 결코 자신의 책임이나 과오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황을 극도로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자신을 불쌍하고 억울한 피해자로 포장합니다. 이는 주변 사람들의 동정심을 유발하고 그들의 비난을 회피하며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려는 교활한 전략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통을 드라마틱하게 연출하여 타인의 감정적 지지를 얻어내고 이를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려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타인의 감정을 이용하고 조종하는 비열한 방식이며 진정한 문제 해결을 방해하고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하지 않으면서 타인의 공감을 착취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신 거착속교한 사람들의 특징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에는 항상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더없이 예의 바르고 상냥하게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냉철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감정이나 순수한 의지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든 언행은 면밀한 계획과 전략에 의해 통제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도움을 베푸는 것을 빌미로 상대방에게 빚을 남깁니다. 그들의 호의는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이자 상대방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들은 도움을 통해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빚을 지우고 이를 통해 관계의 주도권을 장악하려 합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도움을 받았다면 언젠가 그들은 당신에게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결코 인정하지 않고 교묘하게 합리화합니다. 실수를 저질렀을 때도 진심으로 반성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포장하고 변명하며 자신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진실이 아니라 타인에게 비치는 자신의 완벽한 모습입니다. 또한 이들은 진심 없는 친절을 베풉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하지만 그들의 친절은 겉만 맴도는 피상적인 것입니다. 그들은 깊은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고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친절만을 베풉니다. 그들의 친절은 마치 얇은 비단처럼 아름답지만 만져보면 차가운 위선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착한 척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하고 우리의 삶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그들을 구별하는 몇 가지 중요한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첫째, 그들의 행동 동기를 파악하십시오.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당신에게 다가오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숨겨진 목적이 있는지를 꿰뚫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행동 뒤에 숨어 있는 진짜 동기를 찾아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에게 갑작스러운 친절을 베푼다면 그 친절 뒤에 숨겨진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그들의 행동에 일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진정한 선의는 상황이나 상대방에 따라 변하지 않는 꾸준함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착한 척하는 사람들은 상황과 이익에 따라 태도가 롤러코스터처럼 수시로 변합니다. 당신이 힘들 때 외면하거나 이득이 없을 때는 관심을 끊는다면 그들의 친절은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그들의 행동을 꾸준히 지켜보면서 그들의 본질을 파악하십시오. 그들의 가면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벗겨지기 마련입니다. 셋째,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주목하십시오. 이들은 말로는 번지르르하게 착한 척하지만 실제 행동은 그들의 말과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말로는 당신을 위한다고 하지만 행동으로는 당신에게 해를 끼치거나 당신의 이익을 침해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그들의 행동만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행동은 말보다 더 진실을 말해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입으로는 온갖 미사여구를 늘어놓아도 그들의 실제 행동은 그들의 진정한 의도를 여과 없이 드러냅니다. 넷째,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태도를 경계하십시오. 착한 척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이득을 보려 하거나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상황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손해보는 위치에 놓이는 것을 참지 못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타인의 희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만나는 사람이 항상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상황을 이끌어가려 하거나 사소한 손해도 용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들의 착한 가면 뒤에는 교활한 본성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에게 희생을 감수할 줄 아는 너그러움에서 시작됩니다. 이들에게 타인의 이익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지식과 통찰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착한 척하는 사람들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들의 교활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감정, 그리고 관계를 지키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때로는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직시하고 우리의 삶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들이 공감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복잡한 인간관계의 미로 속에서 현명하게 길을 찾아나갈 수 있는 나침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장 날카로운 무기는 바로 통찰력입니다. 진실을 꿰뚫어보는 눈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진실을 통해 자신을 보호하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십시오. 우리가 이들의 본질을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들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타인에 가면 뒤에 숨겨진 의도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항상 깨어있고 항상 통찰하십시오. 그리하여 당신의 삶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